죄송합니다. 또 버퍼가 생겨서 결국은 또 3부를 방송해야 합니다. 오늘은 또 버퍼가 좀 심해서 3번이나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8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부 방송입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전쟁 나면 총 쏘기 전에 북한의 가짜 뉴스로 치명타 입는다. 조선일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방송의 제목으로 방송을 하다가 벌써 2번이나 끊어져서 3번째 3부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왜 버퍼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갑니다. 지난 13일 날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제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문영식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죠. 주된 내용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 사건의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80%는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법률 방송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창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계 이권 카르텔에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읽어드립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사건 소송 대리를 80% 독점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건당 도장값이 5천만 원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꼼수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홍석현 기자가 리포트합니다. 법과 정의 바로 세우기 상임대표 김주덕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이건 지난 13일 있었던 겁니다. 법과 정의 바로 세우기 일환인 법조계 유명 인사 초청 세미나를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 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날 주제인 대법관 재판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 문영식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대법관들이 꼼수로 만들어진 심리불속행을 적용하여 연간 사건 기록 80%를 보지도 않고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 출신 전관 예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과 헌법 소원 위헌 선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예, 그 주제 발표에 앞서 하창호 변호사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48대 협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축사를 통해 현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 변호사의 그동안 언구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는 겁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은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각제도는 1994년 도입되었으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버린다. 80%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영식 변호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영식 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영식 변호사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 변호사 어느 누구도 연구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연구를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면 국회의원 한 명이 방을 예약해 주어야만 합니다. 30년간이나 국민들을 착취해온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사법 카르텔이 초롱성을 치고 있는 이 지난한 문제를 너 혼자 다 해라, 문영식이 너 혼자 다 해라, 나는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문 변호사 혼자 저러다 말겠지 하는 나쁜 놈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동안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와 고통을 오로지 저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저도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도 대법원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겁한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한 명만이라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개만 해주시면 그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영식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한 명도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다 대법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법관이 수사권과 그리고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판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한 명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1심에 돈 들여, 2심에 돈 들여, 3심에 돈 들여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3심까지 왔는데 80%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근데 국회의원 300명이 다 입을 다물어. 여러분 내년 4월 10일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한 명도 다시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300명 그 한 명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300명 모두가 다 비겁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하세요. 당신 문영식 변호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아마 안 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내가 대법원에 지키면 안 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년 4월 10일 날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하나도 다시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300명 중에 한 명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하세요. 다 비겁한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 5.18 학회 회장, 5.18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5.18 학회는 학술단체이고 거기에 회장님은 박명규 회장님입니다. 박명규 5.18 학회 회장님,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는 무서운 사회다. 그런데 국민은 관심이 없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우리 5.18 역사학회는 그동안 5.18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학회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그것들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고 공유해왔다. 그런데 약 한 달 반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성명서들을 삭제하겠다고 통지해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오늘 기각했다고 통지해왔다. 물론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론은 뻔하다. 법원도 반역에 앞장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5.18 북한군 폭동임은 팩트이며 북한 정부도 공식 인정한 사실이며 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이며 북한군과 국군, 광주 전라도민 등 관용자들이 성품에 알맞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유익함을 지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18에서 그렇게 막 총기 탈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군이야 라고 하는 것이 광주 사람에게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는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학자들의 연구활동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저들은 터무니없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우리 이 일을 기각했다. 아니 다시 한번 반역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박명규 5.18 역사학회 회장님의 그 성명서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전임 방송통신위원을 3년 동안 했어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동안 제 앞에도 그렇고 5.18을 삭제하면 안 돼 라고 한 사람은 이상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4월 혁명에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형사는 지금 나머지 사건의 80%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게 말이 돼요? 1년에 10,000건이나 되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판장일 뿐입니다. 요즘 전화가 저한테 와요.
저도 4월 혁명에 좀 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옵니다. 어제도 만나 뵀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년 4월 혁명은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비겁하지만 않다면 내년 4월 혁명은 성공합니다. 예. 저는 지난 4월에 미국에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을 했고요. 미국을 정확히 하려면 횡단을 해야 하고 일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종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0박 11일이고요.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올해 가을 프로그램은 여기서 야쿠시마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배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신간센을 타고, 그 다음에 해저 터널을 거쳐서 홋카이도까지 가는 10박 11일에 걸친 여행입니다. 물론 여행에 일본 종단을 기획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단을 기획하고 여행사를 찾아서 바나나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 일본 전문 여행사에다가 당신이 이걸 디테일하게 짜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관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닙니다. 일본 전문 투어 여행사고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세미나 합니다. 시험도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 예약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서 빨리 참가하셔야 됩니다. 늦으면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볼거리, 그리고 많은 생각할 거리, 그리고 깊이 있는 토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라고 저녁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곧 마감됩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미국 횡단도 2번이나 했어요. 위로도 하고 밑으로도 하고. 기자가 견문을 넓히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견문을 넓히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일본 종단 여행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후원해 줄 수 있고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아까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듯이 전쟁 나면 북한은 당연히 심리전을 할 겁니다. 미군 철수했다, 대통령 도망갔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믿을 만한 언론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조중동이 단군 이래의 엄청난 도적사건, 절도사건, 4.15 부정선거에 입 다물고 있는 그 언론이 믿을 겁니까, 여러분? 그 언론이 믿음직한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다. 문영식 변호사하고 저 독립언론 이상로만 목청을 높여서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년 4월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1부와 2부에서 들어온 그 댓글들이 전부 3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버퍼가 일어나서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